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고 가장 자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약 끊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신의 이제 최근 피검사 결과가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나왔고, HDL이 얼마, 그다음에 LDL이 얼마, 중성지방이 얼마가 나왔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끊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른다입니다. 이 수치들만으로 약을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될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치와 환자 정보를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일부 정보만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게 되면은 당연히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지 실제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달린 댓글인데요. 이제 LDL이 164인데 괜찮을까요? 자, 총 콜레스테롤은 244고 HDL은 70, 중성지방이 50, 저도 50 정도, 총 콜레스테롤이 또 뭐 277까지 가서 이게 좀 이렇게 올랐나 봐요.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는데 근육통이 엄청 많아서 끊었습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요런 류의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요거만으로는 이제 제 뭐 콜레스테롤 그 비율 가지고서 동맥경화성이냐 비동맥경화성이냐 이렇게 비율로 예측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검사만으로는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는 좀 더 다양하게 혈관의 염증 상태, 동맥경화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체성분 상태라든가 다양한 분야를 평가를 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 안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환자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고 단순히 이 숫자 가지고만은 처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콜레스테롤 비율이 안 좋아서 LDL 콜레스테롤 사이즈가 작은 환자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LDL 사이즈 이 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은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영상을 보고 콜레스테롤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비율을 알 거예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4 이하가 좋다. 그리고 중성 지방과 HDL 비율은 2 이하가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4하고 2, 2하고 4 이렇게 외워주시고 하나 더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중성 지방 수치는 100 이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예, 중요한 지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2, 4, 100 이렇게 외우시고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은 40대 이제 중반 환자인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278이에요. 그리고 HDL 55 나왔고요. 그 다음에 LDL이 196 나왔습니다. 그리고 TG, 이거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중성지방인데 요거는 133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 주류의학에서는 LDL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LDL 많이 나와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 동맥경화가 걸려서 일찍 죽을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 약 먹으세요.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배라 그랬죠? 4배라 그랬잖아요. 4배니까 220이잖아요. 그래서 220을 넘으면 안 되죠. 이제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맥경화 위험도가 높다. 그리고 HDL하고 중성지방 비율은 몇 배죠? 2배. 2배니까 110이 되잖아요. 110을 넘었고, 그리고 중성지방 자체는 100을 안 넘어야 된다. 요거를 넘어갈수록 여기서 많이 벗어날수록 동맥경화 위험도가 높으니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LDL 사이즈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작은 LDL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LDL 사이즈 검사, 스몰 댄스 LDL 검사를 했더니 어떻죠? 요 빨간색 영역이 작은 LDL입니다. 엄청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수치가 작은 LDL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만큼 실제로 지금도 혈관 염증이 진행되고 있고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 덴스 LDL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기를 이제 점검을 해서 거저먹기 식단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과 같은 젖산여치 심박수에서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생활습관 교정과 항산화 영양 치료, 때로는 이제 킬레이션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요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타 노력들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면은 그때는 그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용량 아주 적은 용량의 콜레스테롤 요 작은 콜레스테롤 위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용량으로 스타틴 처방을 하게 되고요. 부작용 모니터링을 당연히 철저하게 하게 되고 부작용이 있다면은 뭐 다른 주사를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 남자거든요. 이번에는 40대 후반 남자인데 토탈이 28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HDL은 60.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4배 하면은 240이 되잖아요. 240 넘어갔네요. 그리고 2배 하면 얼마죠? 120이잖아요. 120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LDL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LDL 사이즈가 작은 게 많겠죠. 그렇게 예측은 돼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작은 LDL 사이즈가 왕창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LDL은 거의 없다시피 해야지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초반 여자 환자도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높진 않네요. 총 콜레스테롤이 223, 그리고 HDL이 73 해서, 4배가 넘지 않아요. 그렇죠? 한 3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70 정도 나와서, 괜찮네요. LDL도 136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괜찮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예. 작은 LDL이 왕창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DL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작은 LDL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율이 좋으니까 약 안 드셔도 돼요. 뭐 그냥 그대로 관리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LDL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관의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좋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작은 LDL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비율이 안 좋으면은 LDL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비율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콜레스테롤 비율이 안 좋은데 LDL 사이즈가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꼭 LDL 사이즈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 비율이 좋은데 LDL 사이즈가 큰 경우. 이제 비율이 안 좋으면은 사이즈가 작아지고 비율이 좋으면은 사이즈가 큰 게 많은 그런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 공식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4배, 2배, 100 이하. 한 번 더 복습하고요. 그래서 60대 초반 같은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17이네요. 총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HDL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4배를 안 넘네요. 그렇죠? 4배 하면 416인데, 그리고 LDL은 199로 높고, 그리고 이 비율은 또 2배면은 뭐 208인데 2배를 안 넘네요. 그렇죠? 비율이 좋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작은 LDL이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작은 LDL인데, 또 3번부터 7번까지죠. 뭐 갈수록 작아지는 LDL인데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양호하다. 혈관에 현재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50대 중반 여자 환자분도 256이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LDL도 137이면 높은데 HDL이 상대적으로 높네요. 그래서 4배를 넘지 않고 2배를 넘지 않아요. 근데 100 이상으로 조금 높기는 하네요. 중성지방이. 그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다행히 100이 넘었는데도 작은 LDL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혈관의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좋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스몰 덴스 LDL, 작은 LDL이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비율이 나쁜 경우에 아까처럼 이렇게 비율이 나쁜 경우에 콜레스테롤 중에 작은 LDL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래요. 근데 뭐 이거 두 개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좋으면 LDL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은데 또 이게 100%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확한 것은 이제 스몰 덴스 LDL을 검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비율이 좋지만 LDL 사이즈가 작은 환자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면은 60대 중반 여자인데 토탈 콜레스테롤이 223이고 HDL이 69, LDL은 138, 그리고 중성지방 73. 너무 좋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몰 덴스 LDL, 작은 사이즈 LDL을 한번 검사해 봅시다. 같이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스몰 덴스 LDL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비율이 좋은 경우에도 혈관의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자, 또 다른 환자 케이스도 이분도 한 250일 나왔는데 HDL이 67이니까 4배 이하죠. 괜찮고. 그리고 LDL은 좀 높네요. 근데 이 비율이 어땠죠? 2배를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아주 좋네. 그러면 LDL 사이즈가 크겠네. 작은 게 별로 없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고 검사 결과를 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LDL이 작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겠죠. 하지만 스타틴을 먼저 먹는 것보다는 식이요법하고 운동,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제를 먼저 복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최소한의 용량으로 쓰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비율이 좋으면 스몰 덴스 LDL이 적은 경향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몰 덴스 LDL 검사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단순하게 검사하지 말고 비용이 조금 들어요. 그래도 스몰 덴스 LDL, 작은 사이즈의 LDL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이제 콜레스테롤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콜레스테롤 비율도 좋아요. 사이즈도 좋아요, 심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동맥이, 뇌로 가는 그 경동맥이 이렇게 45%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킬레이션 치료와 이제 추적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45%,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45% 정도 이렇게 막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맥경화가 있는지도, 이런 경동맥 초음파나 맥파 전달 속도 측정을 검사를 해서 동맥경화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멀쩡한데, LDL 사이즈도 멀쩡한데,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비율도 좋고 사이즈도 좋은데 혈관이 너무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이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대인데 혈관 나이가 66세로 25년 이상 이렇게 혈관 노화가 진행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검사를 해봐야지 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이제 정말 제가 처방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제 처방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수치가 워낙 높아가지고 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 케이스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고 가족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 이제 부모님 중에서 뇌경색이 일찍 와가지고 뭐 50대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족력,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289입니다. 그리고 HDL이 78, 4배는 안 넘어요. 그리고 LDL은 191이에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96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좋아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검사한 리포프로테인 A 있죠? 요게 104나 돼요. 이거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게 30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거고, 이런 경우는 가족력이 조금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혈전이 잘 생기고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그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율이 좋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리포프로테인 A는 이렇게 생긴 조금 다르게 생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4면 엄청 높은 건데 요거를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사이즈를 확인해 봤더니 어떻죠? 비율이 좋았지만은 아주 작은 LDL 콜레스테롤 많이 있고 혈관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혈관 나이도 40대 중반인데 거의 62세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좀 장기간 여러 번 이렇게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동맥도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플라크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60대 후반, 뭐 70대 초반 환자처럼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먼저 치료를 한 거는 이제 잘못해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쓰게 되면은 이 리포프로테인 A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변형된 LDL 요게 오히려 약을 쓰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했더니 어떻게 됐죠? 아까 104에서 9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높습니다. 그리고 식이하고 이제 식단 설명드리고 운동도 설명드리고 항산화 킬레이션도 여러 번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제도 처방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스타틴 처방 보통 이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것보다 한 8분의 1, 16분의 1 정도로 처방을 했고요. 그렇게 적은 용량을 처방을 해도 이렇게 아주 좋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A도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봤더니 어떻게 됐죠? 예, 빨간색 LDL만 딱 줄어드는 정도로 약을 처방을 했고요. 용량을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세게 쓰면 더 이게 큰 LDL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큰 LDL까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처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유가 된다면은 저는 약보다는 1년에 한 번 맞는 그 주사요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콜레스테롤 유지를 하고 작은 콜레스테롤 요것만 많이 떨어뜨렸죠. 그래서 약을 최소한으로 처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분이 이제 식이요법을 잘 따라서 했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항산화 킬레이션도 열심히 하고, 항산화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용량을 적게 처방을 한 것이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처방에 대해서 이 환자가 무시하고 그냥 약만 먹었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약의 용량을, 스타틴의 용량을 늘려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 말고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LDL 사이즈를 일단 봐야 됩니다. LDL 사이즈. 그리고 비율도 살펴봐야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포프로테인 A 요거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가 가장 강력하게 그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많게는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이게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이 개발 중인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약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 스타틴을 잘못 먹으면 이 수치만 오히려 더 올라가서 동맥경화도가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리포프로테인 A 요 검사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하게 다빈도로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당이 200 이상 나오는 당뇨 환자가 아닌데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겨서 고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슐린과 염증 반응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사이즈가 작아지고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활성산소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유해 물질이 있죠. 바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보면은 이렇게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소수은, 카드뮴, 납,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상이 특별히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머리카락 중금속 이런 걸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설명드렸던 카리뮴, 납, 수은, 비소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LDL 수치를 올리고 HDL 수치를 낮추고 총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중성지방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사도 의외로 생각보다 중금속 수치가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꼭 중금속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식이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뭐 혈당 스파이크도 관리를 하고, 리포프로테인 A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동맥경화가 일찍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아포2 유전자, 이렇게 E2, E3, 특히 E4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 그 콜레스테롤 수용체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잘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치매 유전자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분처럼 유전적으로 변이가 있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포 A5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는 유전자 변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포2랑 아포 A5 둘 다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이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악화되는 속도를 막기 위해서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던 그 치료 전략을 취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즘에 하려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를 좀 처방을 해서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사로 그 유전적인 문제를 조금 보완하고 상쇄하는 치료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속에 유해균, 특히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염증으로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소변 유기상 검사를 해서 곰팡이 대사물을 확인을 하고 곰팡이 수치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곰팡이 치료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티졸 상승, 특히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형태, 자율신경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고 이렇게 콜티졸이 지나치게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제거가 잘 되지 않아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서 혈관 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이 이게 혈관 독성 아미노산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별도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수치도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LDL 수치만 보고 약만 딱 처방해주는 그런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 처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거나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그 관련 영상을 링크로 남겨드릴 거고요. 그 제 채널의 영상 중에 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을 찾는 방법, 요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추천드리고요.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음,
기능약병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검사도 하고 치료했는데 결국에는 스타팅, 고지혈증 약만 처방해 주더라. 이런 병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약만 처방하는 병원인지 다른 치료를 하는 병원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보를 알아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검사만 하고 불필요한 약만 처방을 받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요 병원 찾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